제목은 굉장히 좋아요. 물이 들어온대요. 산유국들은 예산안을 짤 때 그러니까 평균 재정 유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하이로코리아 지금 사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랭킹쇼 이건입니다. 문서진 타이탄 파트너스과 오늘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네. 또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종목 중심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하이로코리아입니다.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전 이게 어려웠었는데 피팅업. 우리 저희 옛날에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개했던 종목. 그걸 소개하면서도 공부를 네, 겸사겸사 맞아요. 했었습니다. 근데 제목은 굉장히 좋아요. 물이 들어온대요. 배 만드는 데인데 물이 들어온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목표 주가는 유지. 네. 자, 그런 가운데 전반적으로 큰 맥락에서는 유가 얘기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플랜트 수준은 유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가 $100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간단한 비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가의 상승이 올해는 안 갈 것 같다라 생각 듭니다. 네. $100를 순간적으로는 넘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100를 오랫동안 유지는 못할 것 같다. 뭐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의 어쨌든 유가 상승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수요보다는 공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가 감산을 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사우디를 제외한, 사우디와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중동 국가들, 그 다음에 나머지 오펙 국가들이 저렇게 그 사우디의 감산을 하는 틈을 타서 증산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커버하는군요. 왜냐하면 네. 지금 탐유국들은 예산안을 짤 때 그러니까 평균 재정 유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예산을 내년도 다음에 예산을 짤 때 산유국이잖아요. 그러면 그 수입이 석유를 팔아서 들어온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내년에 이 정도 유가 수준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한다. 그래야죠. 네, 그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걸 평균 재정 유가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평균 재정 유가가 지금은 한 70에서 75불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돈이 괜찮게 남는다는 거예요. 지금 가격은. 그렇죠. 그러면 사우디나 일부 이 중동 산유국을 제외하면 오펙 국가들이 잘 사는 나라들이 잘 없어요. 맞아요. 대부분 못 살아요. 그걸로 승부 거는 나라죠. 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되게 힘듭니다. 무시한 거 아닙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재정 유가보다도 높은 위치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이 생산을 해서 오히려 쉽게 말하면 재정을 더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겠죠. 그쵸. 그리고 사우디가 감산하는 틈을 타서 마켓 쉐어도 더 늘리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가면 오히려 사우디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증산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사실 원래 지금 유가도 원래 같으면 90%를 넘기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리비아 홍수라는 돌발악재가 또 나와버렸잖아요. 대규모 홍수가 나오면서 리비아 항구가 막혀버리니까 리비아산 원유가 수출이 못 된다 이런 것들 우려감이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가 조금 좋아졌어요. 동결 자산 또 풀어주고 그러면서 이란산 원유가 또 시장에 풀릴 수 있는 기대감 또 나왔어요. 그럼 사우디 입장에서는 감산 효과가 조금 줄어들겠네요. 줄어들 수가 밖에 없죠. 특히 이란이랑 사우디는 사이가 전통적으로 안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산 원유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마켓 쉐어가 뺏기는 거를 가장 우려하는 건 사우디일 거란 말이죠. 감산은 오래 유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유가는 이제 지금 정도가 고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약간 살갗으로 다시 오는 질문으로 전환시켜 보면은 얘가 만약 유가가 $100 찍을 수도 있다. 찍을 수는 있다. 찍는 순간 하이로코리아 최고가입니까? 아직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유가라는 게 스팟으로 찍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래요? 평균으로 얼마나 유지되냐가 중요한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이란산 원유가 뭐 쏟아진다 하더라도 막 엄청나게 쏟아질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이 종전되지 않는 이상 유가가 60불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떨어진다 하더라도 80, 70을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막 이렇게 낮은 유가 때는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랜트 업체들, 피팅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인 거죠. 그렇군요. 자, 유가와 관련해서 좀 연결을 해봤고요. 저 이제 개념을 잘 모르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BP. 이게 개념이 무슨 설명인지 그리고 이게 높은 게 좋은 건지 낮은 게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BP는 손익분기점이니까 낮은 게 좋은 거네? 낮은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익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 뭐 리포트를 보니까 낮아지는 BP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해양 시추선 같은 것들을 만들면 흔히 말하면 이제 해양에서 뽑아내는데 유가가 낮으면 뽑아내는 거에 대비해서
왜냐면 그냥 해양시추는 말 그대로 어렵잖아요. 배도 해야 되고 드릴로 뚫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예, 환경 자체가 힘드니까 뽑는 데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요. 예, 근데 유가가 올라가면 네. 아무래도 그 이제 예를 들어 뭐 50불 할 때보다 100불 할 때가 훨씬 더 BP는 높아지잖아요. 이득이죠. 예, 그게 더 나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경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좋은 점이군요. 좋은 점이죠. 예. 그리고 심해, 그리고 부유선, 그런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진다. 전체적인 배에 대한 트렌드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하이로코리아 그쪽 심해선, 그리고 부유선 이쪽에다 다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해양 시추, 네.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 네. 이쪽에 가장 강점이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예요. 근데 이게 참 이제 양날의 검인 게 네. 워낙 비싸요. 제 그러니까 일반 유조선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형 컨테이너선보다 네. 해양 시추선이나 해양 플랜트, 그다음에 이거 부유식 해양 시추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비싸요. 기술력이 대한 특화되어 있는 배라서 더 네. 그런 건가요? 비싸고 이게 우리나라가 잘하는데 네. 비싼 만큼 만약에 인도가 하나라도 안 되면 손해가 막 심한 거예요. 아, 뭐 아니면 돈에. 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우리나라 이제 항상 이제 관련 종목들이 뭐 이렇게 악재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거예요. 예전에 유가가 많이 오를 때 예. 수주를 해놨던 것들을 인도를 안 해가는 거예요. 아씨. 너무 비싸니까 다 만들어놨는데. 다 만들어놨는데 막 몇 천억이 넘잖아요. 3천억 뭐,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안 받아가 버리니까. 아, 난감하네요. 네, 근데 왜냐면 그들 입장에서는 내가 위약금을 물더라도 예. 이걸 인도해가지고 그 소위 말하면 시추를 해서 돈을 뽑아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손해죠. 예. 근데 지금은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되고 인도도 많이 해갔습니다. 그래서 차악의 선택을 계속 맞아요. 갑질을 그런 식으로 했던 거군요. 아, 그래서 그나마 이제는 이제 그런 악성 매물로 다 다행이다. 털렸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좀 양날의 검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환경에서는 다시 해양 시추 관련 쪽에 투자가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게 됐을 때 돈이 되는 배들이 많아진다. 그리고 해양 시추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컨테이너선보다 이런 배관이 훨씬 더 많아요. 시추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부유식의 저장 탱크. 네, 그렇죠. 어쨌든 거기에 대부분 이 원유든 가스든 이렇게 저장해 놔야 되는 거죠.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네. 컨테이너들 선보다는 훨씬 더 배관이 더 많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피팅 업체들이 훨씬 더 수혜줍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게 뭐 아니면 되지만 되게 매력은 확실히 있죠. 있는 지금 현재 거죠. 환경에서라면. 예. 자, 그러면 조선 3사와 관련된 수주 전망들이 뭐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좋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시장 기대치 대비 어떤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까? 네, 뭐 일단 좀 환경적으로는 최근에 나오는 수주나 이런 모멘텀들을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기대치는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고,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주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있는데 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아리까리했거든요. 왜냐하면 저가 수주 받아놓은 것도 반영이 되는 거라서. 그렇죠. 근데 이게 작년 다 털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실적도 좋아져요. 그래서 좋네요.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한데 실적까지 좋아지니까 업황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제 작년부터 영업이익이 확 급증했던 게 네. 털어내고 달렸기 맞습니다. 때문입니까? 네. 아, 숫자로 이미 나오고 있군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기업 가치가 PER이 8.4입니다. 그러니까 네. 업계 평균보다 낮은 건지 높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피팅 업체가 네. 한참 밸류를 많이 받을 때는 네. 한 12배 정도까지가 12배. 맞습니다. 예, 12배, 한 13배도 이렇게 받긴 하는데, 근데 평균적으로 10배가 넘으면 약간 비싸다고는 해요. 근데 지금 개인적으로 이게 피팅 업체들의 봄날이 오니까, 네. 그러니까 업황이 가장 좋은 사이클로 넘어오는 구간이니까 그래도 조금 더 멀티플을 줄 수 있다고 보면 네. 한 14배까지는 줄 것 같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밸류 부담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 14배까지. 업사이드는 좀 더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하이로코리아 지금 사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삽니다. 그러면 피팅 업체 중에서도 하이로코리아가 탑픽이에요? 네, 저는 탑픽이라 봅니다. 그렇답니다. 하이로코리아 집중해 보시죠.